기존의 국밥집과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를 명도시키고 올리브영을 통임대시킨 매각사례입니다. F&B 상권에서 리테일 브랜드로 상권이 확정이 되는 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빌딩라미 이보람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넥스트 성수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 안국역 부통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안국은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경복궁과 강화문, 오른쪽에는 창덕궁이 있고 위쪽에는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서울 내에서 가장 한국적인 멋이 살아있는 상권입니다. 안국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티스트 베이커리, 그 다음에 런던 베이글 같은 카페가 생각이 날 만큼 F&B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K-헤리티지를 추구하는 다양한 리테일 브랜드들이 입점이 되면서 경험을 중요시하는 MZ 세대가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 북촌이라는 공간 상징성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으며 리테일 상권으로 점점 확장되고 있는 흐름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안국역 상권이 어떻게 리테일 상권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요즘 안국역 상권이 뜨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26년 1월 달에 105억 평당 1억 9천만 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해당 건물은 안국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어 제한사항이 많으나 본 건물의 용적률은 217.53%를 확보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이 200%보다 이득을 본 건물이었습니다. 특히 건물의 코어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 해당 건물 기존을 리모델링하게 될 경우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각 사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두 번째 매각 사례 같은 경우는 24년 2월 달에 138억 평당가 9,971만 원에 매각이 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는 임대 재구성을 통한 밸류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국밥집과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를 명도시키고 올리브영을 통임대시킨 매각 사례입니다. 초역세권 입지를 평당 1억 미만에 매입해 우량 임차인을 확보해 건물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전략적인 투자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2022년까지만 해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입점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후로 소금치 델리, 퍼먼트 안국, 율미스 커피, 해트러스 안국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안국역에서 개동길로 이어진 이 코너에 위치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 달에 36억 평당 1억 6,810만 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기존의 베르베르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퓨브레노라는 가방 브랜드로 재임대가 맞춰진 성공적인 재임대 구성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각 사례와 세 번째 매각 사례가 모두 F&B 브랜드에서 리테일 브랜드로 재임대가 맞춰진 사례인데요. F&B 상권에서 리테일 브랜드로 상권이 확정이 되는 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F&B 상권의 경우 식사 시간대 같은 특정 시간대만 매출이 몰리는 반면에 리테일 브랜드가 입점이 되면 방문객 체류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즉 리테일 브랜드는 음식점이나 카페보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권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리테일 상권으로 확장되는 게 상권의 가치 상승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매각 사례는 175억 평당 1억 4,653만 원에 매각이 된 사례입니다.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안국역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북촌동 한옥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과 그 다음에 삼청동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동성산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2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 규모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양면 돌에 접해 있어가지고 양측에서 유동인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이 편한 그런 장점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취생들에게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이제 오늘의 집에서 통임대를 맞춰가지고 좋은 입지에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저희 카페 와가지고 마무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안국역에 왔을 때는 현대미술관이나 이제 푸트라서울 같은 미술 전시 보고 나서 밥 먹고 카페에 가고 이제 그렇게 집 가는 코스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와보니까 상권이 완전히 변화된 거를 제가 몸소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랑핸드, 히녹, 르라보 같은 화장품 브랜드, 하시나 오늘의 집 같은 가구 브랜드, 그리고 아디다스, 베리시, 쿠에른 같은 패션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욱더 나아가서 수동에서 핫한 뉴뉴하우스, 그리고 센터 같은 브랜드나 그리고 명동에서 핫한 팜마트가 이제 입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권들의 흐름을 보았을 때 확실히 안국역 상권이 리테일 상권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2의 성수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안국역 상권은 성수동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성수동과는 다르게 K-헤리티지 중심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가 단위기의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구 결정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제 용도 제한 등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오래된 필지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 침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기 전에 측량을 통해서 이런 리스크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만 잘 체크하신다면 안국역 상권은 작은 필지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대 건물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보실 만한 아주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안국역 상권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국역 상권이 더 궁금하시거나 건물을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